우리나라 명절 풍속에 빠질 수 없는 게 화투놀이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끼리 서먹했던 감정을 녹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화투놀이의 백미는 고스톱이죠. 고스톱은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놀이지만 판돈이 커질수록 중독성이 강한 도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돈 벌고 기분 좋은 놈 없다는 말이 있듯이 놀이와 도박의 양면성을 가진 화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웃고 울린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에서는 없어진 놀이라고 합니다. 화투의 종주국인 일본 사람들은 화투가 있는지도 모르며 약 5% 정도만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초등학생까지 알 정도로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일본 화투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화투놀이가 스마트폰까지 선행하고 있어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화투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개항까지 닿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의 체결은 우리나라에서 화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에서도 배웠듯이 강화도 조약은 1870년 2월 27일에 체결되었습니다. 일제는 운윤호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에서 무력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파국을 원치 않았던 조선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제와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부산을 비롯한 세계 항구를 개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세등등해진 일본은 같은 해 7월에 조일수호 조규 부록을 조인하도록 합니다. 이 부록은 기왕의 외관을 철폐하여 일본인 거류지를 설치하고 일본인 영사가 상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인이 합법적으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살도록 인정해준 셈이었습니다. 부산의 용두산 주변을 점령하고 행정통치권을 장악한 일제는 쥐꼬리만한 비용을 내면서 11만 평의 땅을 마음껏 사용하였습니다. 전관 거류지는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단초인 동시에 근대 문물이 유입되는 통로였습니다. 외놈들은 거류지에 병원, 학교, 우편국, 상공회의소, 은행 등 근대적 기관들을 속속 설립하였습니다. 상점과 요리집, 술집과 유곽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풍속화 등에 그려진 유곽의 풍경을 보면 하나후다로 도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후다가 바로 화투의 원조입니다. 당시 하나후다는 문양과 표의 수로 보건대 지금의 화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은 개항을 통해 다양한 유럽 문화를 수용했는데 그중 하나가 포르투갈의 카드놀이였습니다. 외놈들은 이 카루타의 우키요의 회화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식 문양을 그려넣은 하나후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화투는 꽃싸움이란 의미로 일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화투에는 1년 12달을 상징하여 각 달에 해당하는 화초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월 솔, 2월 매화, 3월 벚꽃, 4월 등나무, 5월 난초, 6월이 모란, 7월 홍사리, 8월 공산명월, 9월 국화, 10월 단풍, 11월이 오동, 12월이 비입니다. 대마도 상인들이 이 하나후다를 지닌 채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로 들어왔습니다. 19세기 말엽이 되자 일본인들은 개항장에 여러 곳에 화투국을 설치하여 도박을 했는데 한판에 많은 돈을 따고 잃었으므로 파산하는 조선인들이 허다했다고 매천야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투에 숨어있는 외놈 문화와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일제가 당시 조선민들에게 식민지 정책, 문화말살 정책, 국민정신해이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투를 침투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친일파들의 화투 도박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완용의 집에 모여서 자주 화투판을 벌였으며 을사오족 중 한 명인 이지용은 희대의 화투대왕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투가 나날이 번창하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하나후다가 소멸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에 민화투가 유행하였고 1960년대에는 육백과 나이롱뽕이 등장합니다. 1970년대 혜성같이 나타난 고스톱은 우리나라 도박판을 삭설이 하다시피 하였습니다.
1980년대 공항대합실까지 점거한 이 화투는 완전히 한국의 놀이문화로 세계에 알려졌고 개항기에 하나우다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유입되었다는 사실은 거의가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